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때 10%에 달하는 높은 월배당으로 각광받았던 ETF KBWY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ETF는 미국 리츠에만 투자하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여러 중소형 리츠에 투자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지금부터 KBWY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리츠들을 선택하는지 상세히 리뷰하고 장단점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KBWY는 2010년 12월에 출시된 패시브 ETF로 지금까지 약 11년 운용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35%로 높은 편에 속하며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사이즈는 상당히 작네요.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의 수익률은 5.4%로 배당 ETF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투자한 종목 수는 총 27개로 리츠 ETF치고도 적은 편이며 100%가 스몰캡에 투자된 것이 눈에 띕니다. 미국 ETF 업계 3위 자사 운용사인 인베스코가 운용사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고성장 ETF QQQ, 고배당 ETF SPHD와 동일한 운용사이기 때문에 비록 KBWY의 펀드 규모는 작지만 운용사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ETF의 벤치마크인 KBW 나스닥 프리미엄 힐드 에쿼티 리츠 인덱스의 투자 알고리즘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니버스를 보시면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 중에서 에쿼티 리츠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소형 리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미국 미드캡의 범위는 시총이 10조 원 이내인 경우로 한국으로 치면 제법 큰 규모의 리츠들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거래 유동성이 충분하고 최소 거래 기간을 충족하며 유통 지분이 넉넉한 종목들을 추려서 투자 유니버스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KBW가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인덱스 위원회에서 최종 선별합니다. 각 종목의 편입 비중은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최대 8%까지 투자될 수 있는 종목들은 5개로 제한하고 나머지 종목들에는 4%의 편입 상한선을 둡니다. 섹터에 대한 비중 제한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인덱스 위원회가 섹터 비중을 고려한다 라고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선정 프로세스는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분기별로는 개별 종목의 배당 수익률을 재산정하여 비중을 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것들을 일부 팔고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 종목들을 추가로 사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벤치마크는 미국의 스몰 미드캡 에쿼티 리츠 중에서 섹터 비중을 적당히 고려하여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츠는 모기지 리츠와 에쿼티 리츠로 나뉘는데요. 오른쪽의 에쿼티 리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츠들로 최근에 살펴본 OHI, 리얼티 인컴, WPC, LTC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모기지 리츠는 AGNC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며 보통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기지 리츠의 숫자 분석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KBWY가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종목 선정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번에 분석했던 월배당 ETF DIA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편입 종목과 비중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KBWY의 투자 섹터를 보시면 최근 저희도 LTC나 OHI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띕니다. 그래도 헬스케어 외에 오피스, 주거, 리테일 등으로 골고루 잘 투자되어 있네요. 보유 중인 종목은 겨우 27개인데요. 어차피 종목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 종목들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잘 분산 투자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BWY의 과거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금은 큰 그림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배당 금액이 전년 대비 거의 40%나 감소되는 아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월 배당금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2019년 말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배당금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 9월에 배당금을 30% 이상 감축하면서 주당 21센트 배당이 14센트로 급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급격한 배당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KBWY의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잘못 알고 투자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메이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파되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었죠. 이런 오해들은 자칭 전문가들이 공시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만 끌기 위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잘못된 정보에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렸는지 정확한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으니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셔서
향후에는 유튜브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에 당하는 일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각종 주식 관련 웹사이트에 명시된 배당 수익률은 최근 12개월간 배당 금액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미래에 받을 배당금을 기대하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이 숫자는 과거 12달에 기반한 수익률이 계산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배당 금액이 이렇게 감소되었고 공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개월의 배당 금액에는 아직도 감축되기 전의 배당 금액이 이렇게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배당 금액이 더 많이 반영되면서 계산되는 배당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텐데요. 배당 감축이 이미 공시되고 이렇게 현실화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100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니 개인 투자자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근 12달 배당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보수적인 방법이지만 KBWI 케이스처럼 이미 배당 금액이 감소된 이후에는 이런 과거 중심의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IAD 수익률을 보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IAD는 과거에 배당 ETF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가장 최근에 실제 지급된 배당금을 활용해서 연환산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WI 케이스에서는 주당 21센트에서 이미 14센트로 하락을 했으니까 이 월 배당금 14센트에다가 12를 곱해서 IAD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2021년 초로 돌아가서 KBWI의 IAD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7%가 계산되었고 삭감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는 배당금 추이까지 반영했다면 유튜브에 잘못 소개된 10%가 아니라 정상화된 배당 수익률 5%대로 계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대의 배당 수익률이면 이미 다른 경쟁력 있는 리츠나 배당 ETF들도 있기 때문에 KBWI의 매력도 많이 떨어져 보였겠죠. 더군다나 이 ETF의 과거 배당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6에서 7%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숫자들만 미리 보셨다면 10%를 초과하는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면 해당 ETF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배당 삭감 가능성도 미리 열어둘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에서 최근 분석해드린 헬스케어 리츠 OHI도 표면적으로는 9%대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해당 분석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안정성에는 이슈가 있었죠. 때문에 저 영상에서 오메가 헬스케어는 배당 삭감 시나리오를 아예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5에서 6%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보수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KBWI의 주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출시부터 배당 금액이 높아졌던 2017년까지 주가는 연평균 6.7%로 무난하게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배당 금액이 감소하는 2018년도부터는 주가도 하락세로 진입했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아직도 코로나 전까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츠 투자는 높은 배당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로만 판단하는 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KBWI에 매월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혹은 2억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실제 과거 총 수익률을 엑셀로 보겠습니다. 먼저 매월 100만원을 이 ETF가 출시된 처음부터 즉 11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총 1억 3,200만원의 원금이 투입됐을 거고 노후를 대비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계속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년이 지난 후에 원금은 1억 4,900만원으로 불어 있을 텐데요. 1억 3천의 원금 투자에 비하면은 11년이 지났음에도 별로 불어나지를 못했죠. 그 이유는 내부 수익률이 2.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11년 동안 투자했음에도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월 배당금도 6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역시나 매월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27만원, 17만원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결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치식 투자 탭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2억 원의 원금을 11년 전 맨 처음부터 계속 투자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2억 원의 원금이 1억 8,4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을 거란 겁니다. 물론 11년 동안 총 1억 3,600만원의 배당금을 수취했기 때문에 큰 손실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태 살펴본 우량 리츠나 우량한 배당 ETF들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결과이고요. 매월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84만원 정도로
11년 전에 최초 투입한 금액의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아직도 5.1%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2억 원을 최근 5년, 3년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매월 받는 배당금을 계속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이 매월 56만원, 79만원 정도인데요. 아까 보신 대로 KBWY는 코로나 때 주가가 급락한 이후 회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배당 투자 판단을 내리실 때 당연히 고배당 종목들에 눈이 가실 텐데요. 하지만 여태 보신 대로 단순히 표면적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어설픈 유튜버의 추천만 따르시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투 채널에서는 리츠 스크리닝 판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잠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엑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배당 수익률을 중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이는 리츠 10개 정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여태 저희가 본 대로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1% 정도 되는데 이것만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의 안정성을 빠르고 간단하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배당 성향 섹션을 한번 보시면 배당 성향이 100%가 넘거나 혹은 여기 보이는 APTS 리츠처럼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건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목록에서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보여주는 이 5개 종목을 먼저 제거하고요. 현재 남아있는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5%에서 9%대까지 그래도 괜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최근 1년간의 FFO 성장률을 보면 FFO는 리츠의 현금 흐름 이익을 보는 거였죠. 이 FFO가 1년 만에 10% 이상 급락했다면 영업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14% 하락한 종목 그리고 13% 하락한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에서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목 이 3개 정도를 6%, 9%, 8%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이 종목들은 추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한 10개 정도 종목에서 간단한 2가지 스크리닝을 통해서만 해도 3개 종목으로 추릴 수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10개 종목 모두 KBWY의 탑10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BWY가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들의 70%는 일단 저희가 간단한 숫자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리츠들이라는 거죠. 리츠 스크리닝 판을 통해서 KBWY의 퀄리티를 이렇게 빠르게 평가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진 데이터 센터 리츠들을 이 스크리닝 판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00개가 넘는 다양한 리츠들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정렬해 놓은 건데요. 가장 높은 19%부터 9%, 7%, 5% 이렇게 점점 하락하는 순서로 현재 정렬이 되어 있죠.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보고 싶은 거니까 맨 앞에 섹터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섹터가 이렇게 분류됐고요. 그리고 29번째 줄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 리츠 4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성장성이 좋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만큼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1.4% 배당을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것보다는 3%대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아래 2개 종목보다는 이 위에 2개 종목을 저희가 더 볼 것 같고, 근데 또 시가총액을 보니까 작은 종목 2개, 큰 종목 2개인데 너무 작은 종목은 저희가 조금 불안하니까 기왕이면 큰 거를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상위 2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47조 원이 넘는, 그러면서도 2.7%의 배당을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리츠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츠 스크리닝 판을 사용하면 섹터, 시가총액, 배당 수익률 뿐만 아니라 배당이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배당 성향이 과도하진 않은지,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너무 신생 리츠는 아닌지, 재무 리스크가 높지는 않은지,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지 등의 다양한 현황들을 한눈에 이렇게 파악하면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리츠들을 스크리닝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리츠를 간단하게 체크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리츠들과 빠른 비교를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파일은 좀 더 전문적인 리츠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리츠 회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최신 시장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KBWY의 장단점을 정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점은 다양한 리츠 섹터와 종목에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배당 삭감의 약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현재 상위 종목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것, 불투명한 투자 알고리즘, 그리고 높은 운용 수수료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부모님 노후 계좌에 KBWY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무리 큰 채널이더라도 유튜브 추천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표면적으로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팁으로 IAD 수익률을 설명드렸고, 회원분들은 리츠 스크리닝판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이 ROC가 높은 배당 수익률 함정에 좋은 예제들이었죠. 그래서 ROC가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보통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지속적으로 퀄리티 높은 리츠나 리츠 ETF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분석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